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또 앞서서요. 이번 참 뜻깊은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 또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6.25가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것인데,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의한,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통일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마 남북한 모두 느꼈던 큰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그 한일 관계, 이란 관계에도 이어지거든요. 그건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소개를 하면은 보통은 자기소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학력, 경력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통 제 자기소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몇 년 차, 12년 차이고 뭐 딸이 2명이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저는 대학생 때부터 하나의 큰 꿈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한일 관계 개선해 보겠다라는 큰 꿈이 있었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제1교포와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 제1교포 문제 해결하겠다. 나름 20대 중후반 때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부분 해결은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졸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큰 방향성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느낄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본 문화의 패턴, 성형의식을 살펴본 한일 비교 문화인데요. 이 성형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한일 간에는 다릅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거를 느꼈던 계기가 됐던 거는 일본에 갔었을 때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외모 얘기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한국 여자 유학생과 그 다음에 일본 여학생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본 여학생이 굉장히 뭐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품위도 있고 교양도 있고 외모도 괜찮은 그런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여학생이었는데 얼굴에 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외모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실례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또 한국 유학생이 나름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는 다 예쁘고 다 좋은데 얼굴에 점이 조금 그렇다. 그거 어떻게 이걸 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외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얘기를 들었던 해당 일본 학생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일본 여학생이 했던 말입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몸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고칠 수 있겠느냐. 무슨 이게 사실은 한일은 유교 문화권이라 합니다만은 일본은 사실 유교 문화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교라는 것이 이런 생활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사후가 됐습니다만은 뭐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 회상, 효즉시야. 그러니까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안 대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자님이 효경에서 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단발령을 일본이 예립니다. 근대화할 때요. 그때 했던 게 차라리 죽을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자의 효경에 나왔던 그 맥락에 같이 하는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말을 일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하나의 제가 성형에 대한 어떤 화장이든 성형이든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을 가졌던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1부에서는 일본인의 성형의식에서 OX 퀴즈 대회를 해서요. 그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워밍업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문화 전문가 인증서. 그래서 오늘 많이 맞추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참여도가 좋으신 분한테 요거를 드릴 생각입니다. 나중에 본문은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2부는요, 성형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인데 저는 요즘 최근에 패턴을 가지고 일본을 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개인차는 다 있습니다. 물론 세대차도 있고요. 지역차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개개인의 그런 차는 다 인정하지만 하나의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공통된 요소, 공통 분모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걸 보통 패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와 같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인류에 쓴 하나의 방법론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성형에 대한 것을 패턴으로 한다면 감춘 문화형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일본 문화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 또 제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학원님들 글쎄요 이거를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프 대학이든 온라인 대학이든 모든 과에서 있잖아요. 모든 과에서 일본 관련된 과는 팩과 영순입니다. 네, 어머나 말씀 나오는데 사실입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만 들어가면 다 성공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본만 들어가면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프 대학에서 일본만 들어가면 뭐 다 뭐 팩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큰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다른 지진과 크게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지진 해일로 인해서 방사능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안전하다 하지만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여행을 간다든지 잠시 있을 정도로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도인 것이지 일본 전역이 크게 문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본을 연구하는 것이 왜 하느냐? 뭐 쉽게 말하면 일본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뭐 4년 동안 배웠다고 전문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일본을 연구함으로써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일본인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를 알게 되고요. 일본 문화를 공부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알게 되고 일본을 공부하면서 한국을 알게 되는. 왜냐하면은 굉장히 유사하면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한편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련된 과를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단지 학문으로만 끝나서 안 된다는 저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 내지는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의 일본 문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부를 두었고요. 마지막 질의응답, 그다음에 참고 문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일본인의 성형 의식인데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그 일본인은 한국 여성이 피부가 곱고 예쁘다. 물론 성형 그 자체는 아닙니다만 관련이 된 건데요. 자, yes, no입니다. 자, 일본인은 한국 여성이 피부가 곱고 예쁘다고 생각한다. yes일까요? no일까요? Yes. 예, yes입니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분야를 우리가 산업화하면은 일본한테 뭐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네일이든 뭐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우리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일본 여성은 성형에 위화감이 적다. 예스일까 노일까요? 맞습니다. 위화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본 사람은 성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한국 여성은 예쁘지만 성형 미인이다라고 일본에서 생각한다. 예스일까 노일까요? 예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본 여성은 발목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 예스입니다. 일본 사람은요, 그 여러 가지 비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조아시 그래서 다리가 약간 코끼리 발 같다 그러면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반면에 일본 사람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어떤 비즈니스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인은 정치나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잘한다. 예스일까 노일까요? 노입니다. 정치 얘기 물론 잘하지 않고요. 성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천황에 대한 얘기라든지 스포츠에 대한 얘기는 거의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에 대한 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연예인조차도 나 어디 고쳤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한국에 나와 있는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성형외과 병원의 홈페이지와 일본에서 유명한 그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연예인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요, 연예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관련된 건데요. 성형을 한 일본 연예인은 자신이 성형했다는 걸 당당하게 밝힌다. 노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도 얼마 전까지는 숨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어디 가서 얼마 주고 뭐 했다. 뭐 돈까지는 얘기 안 한다고 치더라도. 근데 이 변화라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한일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한국의 변화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 전까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바뀌었죠. 근데 일본도 언젠가는 밝히겠죠. 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느리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쓴 그 일본 문화 패턴이라는 데서도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 번 하면은 그게 쭉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게 나중에 관련이 되냐면은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가 좀 붐이 죽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류에 대한 그런 그 층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한 번 연예인, 한국에 대한 연예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계속 가져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일관성이랑 관련되는 건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7번째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흥미롭게 봤습니다. 일본 여성은 자기 만족을 위해 성형한다. 성형을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여성은 자기 만족을 위해 성형한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예, 일본 사람 성형은요.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을한테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서 좋으면 한다라는 거죠. 화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입니다. 한국 여성은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 성형을 한다. 예스일까 노일까요? 아유, 다 인정해 주시네. 이게 일본 사람이 한국을 비판할 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너무 외모 중시다.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가 너무 외모 중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한국 여성과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데 이게 현재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는데 여하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와 같이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일본 문화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꿈은 뭐냐면요. 이 책이 하나의 첫 번째 시발이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하나의 에세이랑 문학 작품으로 어떤 좀 문장 속에서 감동을 느끼는 뭐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 많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뭐 재미있다, 알기 쉽다라고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문장이 좋다 이런 부분은 아직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한 2년 후에 낼 거는 일본인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 일본인의 그 행동, 물론 이것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행동 패턴. 그래서 그거를 쓸 생각인데 그 2년 후에는 재미있고 알기 쉽고 문장도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